선생님, 발바닥 파스 한 장 덕분에 20년간 지녀온 지팡이를 내던졌습니다. 이 한마디는 진료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재활의학과 의사로 일하며 들은 이야기 중 가장 짧지만 놀랍고 기분 좋은 말이기도 하고요. 무릎이 아파 계단을 오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허리가 아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고통이 밀려오고, 어깨 통증 때문에 한밤중에 자주 깨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늘상 이런 통증으로 고생하면서도 이 나이에 뭐 하는 수 없지, 나만 아픈 것도 아닐 테고 약 먹어도 소용없고 별 수 있겠어? 그런데요, 그런 분들 중에 진짜로 오랫동안 알아온 통증을 말끔히 씻어낸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놀랍게도 다름 아닌 발바닥에 붙인 파스 한 장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수백만 원짜리 치료도 해결 못했던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제가 직접 만난 환자분들이 실제로 경험한 변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재활의학과에서 진료해온 강현수입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의 어르신들과 마주하며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이것입니다. 선생님, 병원도 다녀봤고,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먹어봤는데 왜 나아지질 않아요? 너무 늙어서 치료받아도 효과가 없는 건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되묻습니다. 혹시 발바닥은 치료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환자분들은 어이없어하며, 무릎이 아픈데 왜 발바닥을 보냐고, 허리가 아픈데 무슨 발바닥 치료냐고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하지만 그 의구심은 보통 3주 후면 놀라움으로 바뀌어 나타나곤 합니다. 늘상 지팡이에 의지하며 오시다가 빈손으로 병원에 걸어 들어오신 분, 손주와 뛰어노는 어르신, 허리 통증 없이 낚싯대를 들 수 있게 된 분까지, 이 모든 변화의 공통점은 단 하나, 발바닥에 붙인 파스 한 장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놀라운 사실을 실제 사례들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 이런 고통을 참아가며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은 여러분의 통증뿐 아니라 삶의 욕구까지 바꿔드릴 겁니다. 처음 이 방법을 권해드리고 나서 가장 극적으로 변화하신 분은 84세 정옥분 할머니였습니다. 25년 동안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던 분이셨죠. 양쪽 무릎이 퉁퉁 부어 휠체어 없이는 외출이 어려웠고, 3번의 수술과 12번의 주사 치료도 큰 효과를 못 봐 결국 이제는 그냥 참고 사실 수밖에 없어요란 말만 들으셨답니다. 그런 정옥분 할머니께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보세요라고 권해드렸을 때 처음엔 웃으셨어요. 선생님, 나이 들어서 허튼 소리도 믿게 되네요. 하지만 저는 단 3주만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히 3주 후 할머니는 휠체어 없이 자신의 2다리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눈이 촉촉하게 젖은 얼굴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열흘쯤 지나면서 무릎 통증이 확실히 줄기 시작했고, 3주 차에는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요즘은 매일 아침 30분씩 텃밭에 물을 주고 손주들이 오면 함께 공기놀이도 하신다네요. 손자들이 그랬대요. 할머니가 젊어졌어. 우리 반 애들이 안 믿어요. 다음은 71세 이연자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10년 넘게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셨고, 심할 땐 한밤중에도 주사 맞으러 병원에 가실 정도였어요.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셨죠. 병원에 올 땐 지팡이 짚고 왔는데 발바닥 파스를 단 3일 붙이고 나올 땐 지팡이가 필요 없었어요. 처음엔 의심도 하셨고, 이 나이에 뭘 새로 해봤자란 생각도 드셨지만, 딱 3일 만에 허리에서 느껴지던 묵직한 고통이 신기하게도 점점 옅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연자 여사의 경우는 효과가 아주 빨랐던 케이스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이렇게 빠른 결과를 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 80% 이상의 환자들이 2주 이내에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셨다는 게 제 진료실 통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8세 박만호 어르신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그분은 오랫동안 어깨 통증, 특히 오십견으로 팔을 올리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어요.
머리를 감을 때, 옷을 입을 때 손주가 안아달라 해도 팔이 올라가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발바닥 파스를 붙이기 시작한 지 2주 후 그분은 팔을 번쩍 들고 제게 반갑게 인사하며 진료실 문을 밀고 들어오셨어요. 이제 손주랑 배드민턴 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울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르신들의 표정이 변하고 목소리가 밝아지고 무엇보다 다시 활기차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저는 이 파스 요법이 단순한 치료를 넘어 환자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희망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옥분 할머니도 이연자 여사도 박만호 어르신도 처음엔 다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릎이 아픈데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라고요? 허리가 아픈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어깨가 쑤신데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면 낫는다고요? 사실 그 반응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의사인 저조차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으니까요. 저도 처음엔 환자에게 이런 설명을 하면서도 이게 진짜 효과 있을까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해보며 결과가 말해줬습니다. 통증이 줄었고 수면의 질이 나아졌으며 무엇보다 삶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6세 김말순 할머니는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선생님, 나는 그냥 늙어서 다 아픈 줄 알았어요. 이 나이에 뭘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무릎, 허리, 어깨까지 모두 안 좋으셨죠. 병원비가 아까워 물리치료도 포기하고 집에만 계셨는데 딸이 우연히 유튜브에서 발바닥 파스 이야기를 듣고 소개해줬답니다. 처음엔 믿지 않으셨죠. 그런데 딸의 성화에 못 이겨 겨우겨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2주 후 저희 병원으로 다시 오셨을 때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선생님, 나 요즘 잠도 잘 자고 일어나기가 너무 편해졌어요.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그렇게 울면서 밤 보낼 일도 없었을 텐데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을 울렸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이분들이 어떤 특별한 약을 쓰거나 비싼 기계를 쓴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발바닥에 파스 한 장을 붙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한 장이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진료실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번만 믿고 해보세요. 지금까지의 치료가 안 들었다면 당신 몸이 필요한 건 전혀 다른 방향일 수 있습니다. 의심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그 의심을 3주간의 실천으로 바꾸신 분들은 다시 두 발로 걸으며 아침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시작만 하시면 됩니다. 파스 한 장, 발바닥에 단지 그것만으로도 삶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 연결돼 있는 하나의 구조물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그 부분만 치료하면 나을 것 같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통증의 뿌리는 생각보다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 중 하나가 바로 발바닥입니다. 왜 하필 발바닥일까요? 첫째, 발바닥은 신경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무려 7,000개 이상의 말초 신경이 집중돼 있어 우리 몸 전체의 센서 역할을 하죠. 쉽게 말해 몸의 모든 부위에 연결된 전기배선의 분기점 같은 곳입니다. 발가락 아래쪽은 어깨와 연결돼 있고 발바닥 중앙은 척추, 뒤꿈치는 골반, 발 안쪽은 허리와 장기, 바깥쪽은 무릎과 다리 근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 혈액순환의 출발점이자 끝점이 바로 발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부위가 발이기 때문에 노폐물과 염증 물질이 가장 많이 쌓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곳의 순환이 좋아지면 온몸의 혈액 흐름이 달라집니다. 피가 잘 돌기 시작하면 그동안 고여있던 통증과 염증이 빠져나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셋째, 발바닥은 피부가 얇고 약물 흡수가 빠른 부위입니다. 특히 용천혈이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발바닥 한가운데에서 발가락 쪽으로 조금 올라간 움푹 들어간 곳이죠. 이곳은 한의학에서 기치가 솟는 곳이라 불리며 신장 기능을 돕고 전신의 기혈 순환을 조절하는 핵심 지점입니다. 이곳에 파스를 붙이면 캡사이신, 멘톨, 살리실산 같은 주요 성분이 피부를 통해 빠르게 흡수되고 혈류를 따라 전신으로 퍼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2022년 일본 도쿄대학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원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몸 전체의 근막 진모 네트워크가 반응해
먼 부위의 긴장을 풀어준다는 내용이었죠. 쉽게 말하면 발바닥 하나를 자극했는데 어깨나 허리의 긴장이 풀린다는 것. 이제는 비유가 아닌 팩트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파스를 붙이면 우리 몸의 자연 진통제인 엔도르핀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단 15분 만에 혈중 엔도르핀 수치가 무려 40% 가까이 상승했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근거 있는 치료 행위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몸은 연결돼 있고 그 중심에는 늘 우리가 무시하던 작고 얇은 발바닥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왜 하필 발바닥이야? 라는 질문에 당당히 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 몸의 시작이자 끝이니까요. 그래서요, 선생님, 도대체 파스를 어디에, 어떻게 붙이라는 건가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전 적용법을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종이와 펜 준비하셨다면 메모하시고 아니면 이 영상을 저장해 두셨다가 매일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 발바닥 중앙에서 약간 뒤꿈치 쪽으로 내려간 지점, 바로 그곳이 골혈입니다. 이 지점은 무릎과 연결된 족부 반사점이면서 하체 혈류를 조절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왼쪽 무릎이 아프더라도 꼭 양쪽 발 모두에 파스를 붙이셔야 합니다. 처음엔 왜 안 아픈 쪽에도 붙여야 해요? 라고 하시지만 신경과 근육은 좌우 균형이 핵심이기 때문에 양쪽을 같이 자극해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다음은 허리 통증, 디스크, 요통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발바닥 중앙, 움푹 들어간 곳 있죠? 바로 거기가 용천혈입니다. 거기에 하나, 그리고 발 뒤꿈치 중앙에 하나 더 붙이면 좋습니다. 이 두 지점이 함께 자극되면 허리의 장기적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도 활발해집니다.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엄지발가락 바로 아래의 넓은 부분과 새끼발가락 아래쪽 부위를 동시에 붙이세요. 특히 오십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쪽과 같은 방향의 발바닥에 조금 더 큰 파스를 붙이면 더 효과적입니다. 목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발바닥 쪽으로 2cm 정도 내려온 지점, 거기가 바로 목과 연결된 반사점입니다. 스마트폰이나 TV 시청 후 목이 뻐근하신 분들께 효과적이에요. 붙이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붙이는 시간대는 더 중요합니다. 하루 중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 잠들기 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몸은 밤의 회복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대에 파스를 붙이면 성분 흡수율도 높고 효과 지속 시간도 깁니다. 얼마나 오래 붙여야 하냐고요? 8시간에서 12시간이 가장 적당합니다. 절대로 하루 종일 붙이시면 안 됩니다.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해서 자극이 생길 수 있어요. 사용 주기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첫 일주일은 매일 저녁, 그 이후엔 이틀에 한 번씩 붙이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례 말씀드릴게요. 김정혜 할머니는 처음엔 아픈 쪽 발에만 파스를 붙이셨어요. 그러다 양쪽에 다 붙이라는 제 말을 듣고 한 번만 그렇게 해보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효과가 아예 달라요. 한쪽은 그냥 괜찮다 수준이었는데 양쪽 다 붙이니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이처럼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붙이느냐는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스를 붙이기 전엔 발을 꼭 깨끗이 씻고 말리셔야 합니다. 특히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발을 담근 후 완전히 말리고 나서 붙이면 흡수력도 좋아지고 자극도 줄어듭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파스가 들뜨고 효과도 떨어지니 꼭 수건으로 꼼꼼히 말려주세요. 이것만 지키셔도 효과는 2배가 됩니다. 파스를 발바닥에 잘 붙이셨다면 이제부터는 효과를 오래 유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왜 저는 같은 방법을 써도 효과가 오래 안 가요? 그럴 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몸 안의 흐름, 바깥에서만 손보지 마시고 속에서도 함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물을 한두 잔밖에 안 드십니다. 하지만 물은 파스 속 약효 성분이 몸 안에 퍼지는 통로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캡사이신, 살리실산, 멘톨 같은 성분이 혈관을 타고 통증 부위까지 잘 도달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점심 전후로 한 잔, 저녁 식사 후 한 잔, 자기 전 한 잔, 그리고 식사 중에 한두 잔씩 더해지면 하루 8잔이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다음은 아침 스트레칭입니다. 파스를 붙였다고 가만히 누워만 계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양쪽 발목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시계 방향 10번, 반시계 방향 10번, 단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동작이 혈액순환을 확 끌어올려 줍니다. 그리고 발가락 스트레칭, 발가락을 쭉 펴고 다시 꾹 오므리는 걸 10번만 반복하세요. 이 동작은 발의 근육과 신경을 자극해서 파스 효과를 더 빠르게 퍼지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걷기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는 걸 두려워하세요. 걸으면 더 아프지 않을까, 무릎 상할까 봐 무서워요.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통증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라도 하루 5분에서 시작해서 10분, 15분, 30분으로 늘려가세요. 특히 파스 붙인 날,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이 가장 좋습니다.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회복 속도도 훨씬 빨라지죠. 네 번째는 식단입니다.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을 드시는 것도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강, 강황, 마늘, 들기름,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고등어, 꽁치, 연어, 베리류, 견과류, 녹색 채소. 반대로 줄이셔야 할 음식은 흰 밀가루, 설탕, 가공육, 튀긴 음식, 트랜스 지방. 경남 창원의 조순자 할머니는 발바닥 파스에 더해 식단을 함께 조절하면서 3개월째 통증약을 거의 안 드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5번째는 수면 자세입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분은 옆으로 누워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자세, 허리 통증이 있는 분은 다리를 살짝 굽힌 채 베개를 무릎 아래에 놓는 자세, 목이 아프신 분은 목을 단단히 받쳐주는 경추형 베개를 사용하세요. 잠잘 때의 자세 하나만 바꿔도 아침에 통증이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 스트레칭, 걷기, 식단, 수면, 이 5가지 습관만 지키셔도 파스 하나가 약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해준 만큼 돌아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파스 하나 붙였다고 인생이 바뀐다. 처음엔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다시 살고 싶어졌다고 말합니다. 부산 기장에 사는 78세 유성태 어르신, 35년간 버스 운전을 하셨고 퇴직 후엔 허리 디스크로 하루에 10분 앉아 있는 것도 힘드셨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디스크가 3군데나 튀어나와 있었고 의사는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죠. 하지만 어르신은 수술을 망설이셨어요. 수술하면 다시 재발할 수도 있다던데요. 그럼 난 정말 아무것도 못할까봐 겁났습니다. 그때 따님이 이 파스 요법을 알려주셨고 성태 어르신은 2개월간 꾸준히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셨습니다. 그 후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금은 낚싯대 들고 바닷가에 앉아 손주들이랑 주말마다 낚시 갑니다. 이게 제 인생의 낙이 됐어요. 병원에서는 무리하지 말라 했지만 이젠 가벼운 등산도 다녀요. 한 장의 파스가 통증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은 끝났다는 마음까지 치료해준 셈이죠. 진주에 사는 81세 정복순 할머니는 평생 농사일을 하시다 척추관협착증으로 걷지 못하셨습니다. 100m만 걸어도 다리가 저려 앉아서 쉬어야 했고 아들이 휠체어를 준비해드리겠다 했을 땐 너무 비참하셨다고 하셨어요. 내가 평생 밭 갈고 논 매던 사람인데 이젠 휠체어라니 너무 서러웠어요. 하지만 복순 할머니는 발바닥 파스를 매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주가 지나자 기적처럼 다시 작은 텃밭을 가꿀 수 있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하루 30분씩 산책도 하시고 이웃들과 텃밭 자랑도 하신답니다. 우리 동네 약국에 그 파스 다 팔렸다니까요. 내가 다 전도하고 다녔어요. 이런 분들 외에도 제가 100명의 환자분들 대상으로 설문했을 때 무려 78%가 통증 감소, 65%는 수면, 질 향상, 82%는 일상활동 증가, 그리고 91%는 주변 사람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광주 소재 요양원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만 다니던 어르신 5분께 6주간 발바닥 파스를 붙여드렸습니다. 그 결과
3부는 보행기를 잡고 걷게 되었고 1부는 짧은 거리지만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요양원 원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몸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제 끝났다는 체념에서 아직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회복은 단지 통증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아파서 포기했던 취미, 만나지 못했던 사람, 가보지 못했던 장소, 그 모든 것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회복 아닐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도 충분히 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밤, 파스 한 장에서 당신의 인생이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저도 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피부가 약한데 부작용은 없나요? 먹는 약이랑 같이 써도 되나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에 하나씩 확실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파스 부작용은 없나요? 대부분의 경우 안전합니다. 하지만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간혹 가려움이나 붉어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땐 바로 떼어내시고 이틀 정도 쉬었다가 조금 작은 면적에 다시 시도해보세요. 그래도 자극이 계속된다면 중단하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상담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매일 발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처나 염증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눈으로 꼭 확인하시고 사용하세요. 두 번째 질문, 어떤 파스를 써야 하나요? 약국에서 파는 대부분의 근육 통관절 통용 파스가 적합합니다. 특히 캡사이신, 멘톨, 살리실산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 좋아요. 너무 비싼 제품일 필요는 없고 주요 성분과 흡수력, 그리고 붙이는 부위에 맞는 크기만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실 땐 이렇게 물어보세요. 무릎이나 허리 아플 때 발바닥에 붙이려고 해요. 통증 완화 성분 잘 들어간 걸로 주세요. 약사분이 적절한 제품을 추천해 주실 겁니다. 세 번째 질문, 먹는 약이랑 같이 써도 되나요? 네. 대부분의 경우 같이 써도 무방합니다. 파스는 외용제라서 체내 흡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복용 중인 약과 충돌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약 복용량을 줄이시거나 중단하실 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효과가 좋아졌다고 해서 혼자서 약 끊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네 번째 질문, 언제쯤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3일에서 7일 사이에 첫 번째 변화를 느끼고 23주 안에 확실한 개선을 경험하십니다. 통증이 오래된 분들일수록 최소 3주 이상은 꾸준히 사용하셔야 몸이 기억하고 반응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파스 대신 다른 것도 효과가 있나요? 네. 일부 분들은 천연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라벤더 오일을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뒤 발바닥에 마사지해주면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스보다는 즉각적인 통증 완화는 다소 약할 수 있습니다. 보조용으로는 좋지만 치료 목적이라면 파스가 더 직접적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효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정확하게, 올바르게 사용하시는 분들의 80% 이상이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으셨을 겁니다. 정말 나도 달라질 수 있을까? 제 대답은 단호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처음엔 다들 지쳐 계셨어요. 아프니까 우울하고 움직이기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사는 게 그냥 버텨내는 일처럼 느껴진다고 하셨죠. 그분들이 단 하나의 변화, 발바닥에 파스 한 장으로 다시 삶을 회복해 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통증은 몸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병들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순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이건 삶을 회복하는 첫걸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릎이 아프시든 허리가 굳었든 어깨가 뻐근하고 손가락이 쑤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파스를 붙이고 자겠다. 이 작은 결심 하나가 내일 아침 당신의 몸과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파스 붙이고 처음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안 아프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하셨어요. 그 마음, 저는 압니다. 더 이상 참지만 마세요. 더 이상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단념하지 마세요. 통증을 줄이고 다시 일상을 걷는 삶, 당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파스 한 장 붙이시고 내일 아침을 기대하며 잠들어 보세요. 그 변화의 시작은 당신의 발바닥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바닥 파스오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어디에 붙일까? 무릎이 아프면 발중앙보다 약간 뒤꿈치 쪽, 고열. 허리 통증은 발바닥 움푹 들어간 용천열. 어깨 통증은 엄지와 새끼발가락 아래. 목 통증은 둘째, 셋째 발가락 사이 2cm 아래. 언제 붙일까?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 자기 전에 8 내지 12시간 붙였다가 아침에 떼기. 얼마나 자주? 첫 주는 매일, 이후에는 이틀에 한 번. 어떻게 효과를 높일까? 물을 충분히 마시고 아침 스트레칭과 발목 돌리기, 식단 조절, 가벼운 걷기 운동, 바른 수면, 자세 유지하기. 주의할 점은 당뇨가 있다면 매일 발 상태 확인, 피부 자극이 있으면 중단 후 테스트 재시도, 약국 파스 중 캡사이신, 멘톨, 살리실산 성분 포함된 제품 사용. 먹는 약과 병용 가능하지만 약 중단은 반드시 의사 상담 후에. 이 5가지 원칙만 지키신다면 당신도 수많은 사례자처럼 파스 한 장으로 달라진 내 인생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통증이 사라지고 다시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손주와 뛰놀고 싶은 기운이 돌아오고 가고 싶었던 그 길을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함께 약속해 볼까요? 통증을 참고 사는 인생은 이제 그만. 작은 실천으로 다시 걷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통증으로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 하나만 공유해 주세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빛지혜가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